자, 오늘 첫 번째 나눌 주제는, 이야기를 나눌 주제가 좀 민감하지요? 민감하고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 많이 하고 많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잠시만요. 돋보기 좀 주시라. 많이들, 앞에 돋보기를 달아놨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들, 요즘 소비에 관심사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왜 주식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왜 주식을 자꾸 하려고 하세요? 정말 궁금한데. 깝깝합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자, 안정을 핑계로 국민에게 대출을 권유하고 주식 투자를 장려하는 이재명 정부의 속셈은 무엇인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미 당선되기 전부터 이재명은 그 이야기 했다고 했죠. 자기는 주식 사놨고, 대한민국은 이제 부동산 투기의 열풍에서 벗어나야 된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건전하게 사회 경제가 돌아가야 하고 기업이 활성화돼야 되고 그러므로써 여러분들의 경제가 좋아지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좋아질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부동산에 돈줄을 꽉 막아버렸죠. 엄청나게 그냥 엄청난 정책, 사실 엄청난 것까지는 아닌데 기본적인 몇 가지 면하니까 부동산이 꽉 막히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지 해가지고 코스피로 돌아섰잖아요. 3,000원 넘어서 이미 4,000원 갔으니까. 2,500에서 3,000, 목표가 5,000이었으니까. 내년까지 5,000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달성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도 주식 들먹이는 사람 많아요. 갑자기 상담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 연락 와가지고 주식 할까요? 뭐 주식 한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정된 삶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식을 해라. 하는데, 또 여러분 혹해가 넘어가잖아요. 아, 부동산은 막혀서 안 되고, 서울 같은 데는 아예 대출이 안 나오니까 부동산 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부산은 부동산이 오르지 않거든요. 부산도 오르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부동산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사봐야 차익을 만구고 팔아야 돈이 되잖아요. 내가 20억짜리 돈을 들고 있다, 아파트를 들고 있다고 해서 내 재산이 20억이 된 게 아니잖아요. 파는 순간 20억은 날아갑니다. 그죠? 하우스 푸어죠. 그래서 부동산 안 되고 주식 하라니까 코스피 장장 치고 올라가고 지금 막 AI가 잘 된다고 장밋빛 미래 펼쳐지고 SK나 뭐 삼성이나 막 쫙쫙 올라가니까 막 네이버 올라가니까 정신 못 차리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될 것 같죠? 왜 안 되냐면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안정된 노후 생활을 원하고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내가 지금 직장도 불분명하고 직장도 내 직업도 불안하고 앞으로 뭘 해야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안정된 삶을 원하는데 지금 주식이 좀 잘 되는 것 같고 정말 누가 봐도 잘 되고 내 주변에 잘 된다고 하는 사람이 생기고 막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코스닥이나 나스닥에 수락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증권회사 하나 물어보면 대출해준다고. 부동산 대출은 안 되는데 주식은 대출해준다고. 지금 주식 투자회사들 엄청나게 돈 벌이고 있죠. 왜냐하면 대출을 많이 해가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돈 많이 벌이고 있죠.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자 수익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돈이 너무 많아서 막 8조인가 뭐 7조가 들어오니까 이익이 너무 많이 남아서 골치 아프다고 하잖아요. 이익이 너무 많이 남아서 골치 아프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 다 누가 만들어줍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은행에 돈 빌리고 어디 더 빌리고 돈 빌리고 전부 돈 빌려서 투자하잖아요. 돈 빌려서 투자하지 마라. 그건 주식 투자의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를 투자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정석이고 주식 투자의 기본이고 주식 투자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야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나의 경제 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가가 올라가면 나의 영향을 받지만은 내려간다고 해서 그 주식 때문에 나의 집안 경제가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그게 원래 주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어떻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폰 매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저 미국장 하나들은 밤에 잠 못 잡니다. 밤에 우리가 낮밤에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을 하다 보면 생활이 비폐해진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뭐 좀 많이 보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불안하니까 그 안정을 권유하면 안정된 삶을 살으라고 그것 때문에 주식을 해라고 하고 코스피가 지금 4천 올라가고 있고 뭐 5%만 떨어져도 뭐 하잖아요. 뭐 4,200인데 5% 떨어지니까 뭐 4천 되니까 어떡하지? 폭락했다고. 정말 2,000, 2,500 하는데 어쨌는데요. 별 신경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 주식 잘 되는 거 보고 있으면 나도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진짜 대통령 바뀌고 나서 2,500에서 3,000, 4,000 올라가네? 와, 진짜 5,000 가겠네? 5,000 넘어가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대출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은행 가거나 주식 하러 가면 주식 대출 한다면 잘 해줍니다. 바로 해줍니다. 억 단위 바로 해줍니다. 예. 대출 권유하고 대출 받고 주식 투자. 장려하는 이 속셈이 뭐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부동산으로 가는 돈을 막고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경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말하기 좋잖아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경제적 영향이 미비하단 말입니다. 돈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을 통해, 주가가 올라가면 회사에서 그 돈을 통해서 다른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밋빛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을 권유하고 그것은 자본주의의 건전한 경제순환 방식이라고 여러분들을 세뇌시키고 있잖아요. 어리석게 여러분들은 그걸 따라가고 듣고 있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항상 잘 돈을 벌였대. 누가요? 그러면 누가 얼마만큼 벌었던가 하면 그거는 몰라요. 그게 맹점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보다 누구요? 딱 대보세요. 대보라면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자기 주변에 주식에 돈 버는 사람 없거든요. 본인부터 안 벌었으니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 정확하게 물어보더니 어떤 회사에 어떤 주식을 사서 몇 달 만에 아니면 어느 기간 만에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남았고 그것을 현금화했냐? 내가 통장에 있는 게 아니고 현금화해서 그걸 뭘 샀냐? 내가 아니면 생활비로 쓰고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래 말하면 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물어보세요. 그게 카드 아닙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갖고 오보라고. 네. 그 사람은 가져오보라고. 왜 개미들은 항상 돈을 꼴고 외인 투자가들이 돈을 벌어가는지 압니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이 완전히 빚투자는 빚내가 투자하는 거고 이것이 정말 부동산 투기보다 더 광풍이고 미친 짓이라는 것을 외화가 올라가는 거 보면 모릅니까? 원화 환율이 올라가는 거 보면 모릅니까? 비정상이라니까요. 주식이 올라가려면 환율이 떨어져야지. 근데 환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하고 똑같은 겁니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실제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물이 뜨겁지 않는데 뜨겁다고 느끼거나 진짜 얼음이 아니고 가짜 얼음이기 때문에 얼음처럼 보이지만 녹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정말 웃긴 거잖아요. 뜨거운 아메리카노라니까요. 뜨거운 아메. 진짜. 뜨거운 아메. 이재명 정부는요, 물론, 민주당이, 좌파고 진보이기 때문에, 좌파라는 소리 듣기 싫어요. 진보라고 자기들 생각하기 때문에, 서민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은 가진 자들의 투자 수단이었고, 그거는 연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봤으니까, 이제는 건전하게 돈을 벌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식을 권한 건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그렇게 해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왜 말을 안 합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것처럼 뭐 청사진만 보이지만, 자, 보십시오. AI 이제 그거 26만 개 받아오는, 실제 받아온 거 맞아요. 26만 개 받아오면 AI가 발전하면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AI는 기본적으로 사람 10명을 대체하는 건데 26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아니, 단순 대체를 하더라도 AI 하나 1억짜리가 그 GPU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GPU로 인해서 단순 비교도 26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GPU 들어온다고 AI가 발전한다고 일자리가 왜 사라집니까? 지금 여러분들 일자리 사라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미국 지금 2024년 최대 감원 이미 발표됐고, 최대 감원인데, 아마존은 내년에 4% 날립니다. 어떤 회사는 통신회사 같은 경우는 15% 날립니다. 대한민국도 서서히 날리고 있잖아요. 지금 표 안 나게 날리잖아요. 표 안 나게. 2030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실업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실업자가 돼도 내가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직장과 직업이 동시에 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AI가 발전하면 직업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AI 시대에 늘어난 직업들은 대부분 1인 크리에이터들, 1인 업장들입니다. 1인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대체가 가능해진다고. 왜? 노동력이 대체 가능한 노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적게 들어가지만 노동력이 높아지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도 AI 여러분 공짜 챗 GPT 쓰겠지만 유료라는 GPT 쓰면요. 월 30만 원에서 한 300만 원짜리까지 있어요. 월 300만 원짜리 쓰면 출력이 얼마나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0명 정도 사람 데리고 쓰는 20명이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을 20명 데리고 했던 일을 합니다. 최소한 10명 데리고 하던 일만 한다 해보세요. 한 달에 그 AI 저는 가능하면 2-3개 쓰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챗GPT만 쓰지 말고 제미나이나 그룹을 섞어 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가 1명이 대체한다 하시면 300만 원이면 3개 하면 900만 원이죠. 3개 쳐도 900만 원이면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900만 원이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험하고 뭐 다 하면 한 달에 3명 쓰는 효과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3명 쓰는 게 아니고 30명 이상의 사람을 쓸 수 있는 것이 AI로 대체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료 서비스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300만 원 비싼데요. 야, 너 3천만 원 나갈 거 300만 원 줄여줄 거야. 10분의 1이야. 10분의 1이지만 출력은 더 나온다. 왜? 전기세 외에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 전기세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데이터를 놓아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바람이 오늘 많이 불어가지고 창문에 나는 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직업이나 직장이 사라지고 있는 거고 실제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게 이제 그 위기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위기를 못 느끼고 도리어 주식으로 뭐 할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주식 시장이 올라갈 때는요. 모든 기업들이 기업 활동이 잘 되고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금 기업은 보세요. 우리나라는 중하기업, 이것이 중하공업하는 그리고 건설업 이런 것들이 4대 산업이 있잖아요. 철강, 조선, 건설, 또 자동차 이게 4개 있잖아요. 이것이 중화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근간이었고 반도체는 하나의 그 유니콘처럼 특징적인 거였어요. 전체적인 주식 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반도체는 자동차가 올라갑니까? 현대자동차는 올라가지. 현대자동차도 전기차 때문에 그게 올라가는 겁니다.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있으니까. 이런 걸 왜 안 보시냐고요. 안 보지, 볼 생각이 없죠. 여러분 단기 투자하잖아요. 레버리지 투자하잖아요. 대부분 다. 주식을 이걸 사서 내가 1년, 10년 이거 보고 1년 후에 배당금 받는 이런 생각하시면 없잖아요. 지금 산다는데 지금 샀다가 팔고 해가지고 돈 남길 거 생각하잖아요. 단기 투자. 그거 카지노 도박하는 거 뭐가 상관됩니까? 카지노 가고 포커 치는 거 뭐가 다르냐고. 이번 판은 따고 이번 판은 꼴고 요번에 사면 내리고 이번 오르고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코인도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걸 제일 잘 부추기는 게 코인이고. 이재명 정부는 사실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왠지 아세요?
이재명 정부에 있는 반대쪽 사람들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경제적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동산이고 뭐고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이나 버는 기업을 소유하고 있거나 투자회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기존 부자들이라고 하죠. 자, 정권을 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애들 중에서도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애들 있죠. 신흥 부자들은 뭘 해야 될까요?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부동산 안 돼. 뭐 신흥이죠. 신흥 부자. 부동산 안 돼. 뭐 안 돼. 뭐로 할 겁니까? 비트코인을 대놓고 하라 할 수는 없잖아요. 주식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던 겁니다. 주식 말고 선택지가 없다고요. 그래서 주식을 주가 올리고 주가 폭등시키고 주가에 관련된 정책을 내는 사람들 전부 다 보면 전에 걸렸잖아요. 다 주식 투자나 주가의 영향을 다 갖고 있는 뭔가 다 이렇게 손이고 발에 얹어 놓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잖아요. 대부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전부 다예요. 이재명도 그러죠. 자기도 주식 샀다고. 산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하지만 그들이 산 주식이 정말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회사의 주식이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들을 이미 전략주들이잖아요. 작전주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 들어가는, 자, 내가 1,000만 원 넣어가지고 이익을 좀 보겠죠. 하지만 거기다 몇십억씩 넣어놓은 사람들은 많이 버리잖아요. 그래, 내가 버릴 때 떡고물 생기면 너가 좀 가져가라 의미로 엄밀히 말하면 주식 투자를 지금 띄우는 겁니다. 왜? 부동산은 이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이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 부동산 오르는 데는 전국에 딱 통틀어 세 군데밖에 없다 하잖아요. 서울 강남하고 부산 하나. 나머지 오른 데 없습니다. 나머지 어디? 세종은 이재명이 정부를 아니면 다음 정권까지 옮기지 않을까? 왜? 다음 정권까지 민주당으로 갈 거라고 사람들이 대충 예측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힘을 보니까 이미 국힘 자체가 박살나게 생겼어, 지금. 잘못하면. 지금 한 헛발리듬. 그래서 국힘은 다음번에 대책 없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다음 정권까지도 민주당이 가져갈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다음 공약할 수 있는 게 뭘까? 청와대 어차피 안 되는 거 알고 그러면 좀 수도 옮기는 것밖에 없다. 그건 늘 추진해 왔던 거고 국토 균형 발전 기타 등등 뭐 이런 거 서울의 과밀화 해결할 수 있는 거 그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부산도 있잖아요. 부산 안에서도 오르는 데는 내리는 정해져 있으면 저희 사는 온천동 여기도요. 산 위에 있는 아파트들 다 내립니다. 저 밑에 있는 빌라들요 다 내리고 있어요. 내리는 데도 안 달려요. 지금 요 뒤에 효성 무슨 아파트 하나 있거든요. 미나무탈이 큰 거 있으면 높은 거. 효성 뭐 이름 어려운 거 있는데 거기도 왜 내린지 아십니까? 효성이란 브랜드가 별로가 아니잖아요. 그 옆에 레미안 있고 현대 있거든요. 찾기 바로 건너서. 거기는 가격이 비싼데 여기는 싸요. 위치도 사실 좋긴 해요. 근데 그래요. 왜? 저기는 레미안하고 현대가 들어와가지고 초등학교까지 하나 만들었거든. 온샘초등학교.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도 월세하고 많이 부동산 다 보여요. 다 나와 있어요. 가격이 오르질 않아요. 이런 겁니다. 부산도 특정만 오르고 사실은 온천 부산 전체를 보면 다 내리고 있습니다. 그 4층, 특히 요즘에 4, 5층짜리 빌딩, 꼬마 빌딩들 돈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부동산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부동산이 아닌 주식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은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밀었던 건 아니에요. 자기는 생각하니까 자본주의 사장이에요. 자본주의 기초로 자기가 시장도 해봤고 자본주의를 생각해보니까 자본주의에 필요한 건 역시 주식밖에 없다는 것. 그걸 정확하게 이해한 건 맞아요. 하지만 주식이 잘 되려고 하면 우리가 수출이 잘 돼야 되고 수출이 골고루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내수가 돌아가야 됩니다. 내수 경기가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주식이
주식시장이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쓸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써가지고 내수해서 국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무역 적자국인데 미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미국은 내수 경기로 돌아가는 나라거든요. 중국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안 되겠다 해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왜 안 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수 경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수 경기가 돌아가려면 기본 인구가 1억은 넘어야 안정이 되기 시작. 보통 8천만 원에서 1억 잡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문턱이 있잖아요. 못 올라갔잖아요. 5천만 원씩 내려가고 있잖아요. 내수가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위기라고 하는데 주가만 올린다? 그때 투자하는 사람이 바로 바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 대출해서 손이 꿈틀꿈틀하고 이거 대출 받으려 말고 이미 받은 사람들요? 나는 어떡할 겁니까, 그거? 내년에 파월 몰려나면 분명히 이제 이미 트럼프 자기 밑에 다른 사람 세우려고 하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십니까? 금리 반드시 내려가면 미국 금리. 파월은 절대 안 내릴랬죠. 반드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왜 파월은 내일 물러나니까. 그럼 한국 금리는요?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시고 주식 생각 잘 하세요. 정말 제가 알겠죠. 내년 병원년만 지나면 2026년만 지나면 주식 하던 사람들 5천 찍고 6천 올라가면서 거꾸로 꼬꾸라지기 시작하면 부동산 연끌만큼 피눈물 날 겁니다. 그 보세요. 제가 4년 병원년 정미년 25, 26, 27 요때 망한다는 게 연끌해가 망한다는 게 부동산으로 연끌했던 사람이 넘어갔고 이제 남아있던 사람도 주식으로 연끌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어떤 식으로 모든 부동산 했던 사람이 더 많이 컸죠. 그거는 지금도 넘어가고 있는데 다 이게 감춰져 있잖아요. 비정상적으로 부동산 가입 오르고 있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뭐 주식 하려면 하세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식은요. 기관 투자가나 일부 운 좋은 사람, 정말 극소수 개인 투자가를 제외하고는 절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왜냐? 배당금을 받는 시스템에 내가 투자를 했다면 벌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배당금제도 이제는 산업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바람 진짜 많이 분 것 같습니다. 산업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옛날처럼 이 주식이 산업이 하나하나 천천히 발전해서 배당금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뭘 해도 1, 2년 만에 빨리빨리 나오는 거고 워낙 빨리 급변하다 보니까 옛날 같은 배당금 탁탁 받는 이렇게 장기적인 주식 투자를 하기 어려운 겁니다. 요즘 10년 보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10년 가는 종목 자체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진짜 없어요. 10년 전에 있다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업들 자체가 별로 없다고요. 다 내려가 있지. 올라가고 있는 게 안 보인다고.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결국은 기관 투자가들처럼 치고 빠지고 잘하는 데만 살아남는 겁니다. 근데 개인이 그걸 하려고 하니까 늘 따라가다가 지치는 거죠. 잘 생각하십시오. 저는 비춥니다. 진짜 추천 안 합니다. 저는 일반인이 내가 단순히 돈을 벌이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 절대 추천 안 합니다. 된통 당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참고로 저는 주식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금을 삼을 샀지. 저는 항상 제가 사람들 보고 꾸준히 투자하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잘 돌아가고 있고. 물론 여유도 있는 사람들이죠. 예. 내가 절대 하지 말라는 것 중에 두 개가 있는데, 물론 모든 주식을 하지 마라 하는 건 아니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찾는 지금처럼 빚을 내가는 대부분의 주식 투자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하고 싶으면 해보세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꼭 알겠다면 해보세요.
예, 뭐 더 아침보다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요거로 제가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제가 답변 이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한 삶을 원한다면 코스피에 속지 마라. 부동산 영끌의 2탄이다.